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버블 붕괴 트리거를 공개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요, 바로 전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31일 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만기를 앞둔 세입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서 임대료 상승폭이 5% 이내로 제한돼요. 그러면서 전세 시세가 이중으로 형성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사용한 세입자가 신고한 전세 금액과 신규 계약 전세 금액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사용한 세입자 비율이 78% 정도 된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자, 이중 전세 시대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올해 하반기에 만기되는 청구권 사용 세입자는 2018년 시세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2018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고, 이번 재계약에 엄청난 세입자의 증액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세입자가 올해 하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마저도 너무 높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고가 전세에 제한 없이 대출해주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4%가 넘어섰고요. 우리은행은 3.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높은 이자를 대고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곽 지역을 고려하는 세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근데 전세 가격이 불안하게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있습니다. 만기 앞둔 청구권 사용 세입자 솔직히 너무 많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75%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냥 사버리게 되면 이것이 매매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이고, 실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세입자의 영끌행렬이 이 시기부터 시작될 것이고, 이때부터 집값 추가 급등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원인을 지목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쇼킹 부동산도 관련된 영상을 예전에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무주택자의 마지막 위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연출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8월 이후에 전세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전세 가격을 전망할 땐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입주 물량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입주 물량은 물리적 공급 자체를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시제 8월까지 기준금리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자, 아시다시피 기존금리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작년 8월과 11월 그리고 이번 달 1월 14일 날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올해 7월까지 최대의 3차례 금리 이상 2번 더 올리면서 1.75%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0.5% 초저금리에서 급등한 전세 가격이 안정된 하락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금리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야, 기준금리와 전세 시대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0.5%대의 전세값과 1.5%대의 전세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수요에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되는 전세자금 대출금리부터 볼게요. 기준금리가 0.5%였던 시기에 1.5에서 1.8% 수준이었습니다. 2%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1.5%가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금리 최소 3.6%에서 4%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서울 세입자들이 대부분 활용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를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수요 급감을 부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동안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낮은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고가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년 정기예금 금리예요. 0.5% 기준금리 상황에서 0.7, 0.8%의 은행권 1년 정기제 예금 금리를 제시했는데 1.5%가 된다면 예금 금리가 2%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집주인 입장에선 편하게 그냥 반전세나 월세 놓을 바에는 그냥 예금 맡긴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는요, 전세 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0.5%였던 전세 가격이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7월 이전에 최소 1.5% 이상 되어야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물론 4년 전 시세로 돌리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숨에 6개월 만에 전세 시세가 이 4년 전 시세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상당 부분 올라간 것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세입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매수 전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전 처약이 흡수할 거로 보여져요. 올해 무려 62,000호의 사전 처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바로 매매 수요 감소도 연관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세 금액 증액이 싫기 때문에 난 매매로 사겠다, 쉽게 매수자가 접근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세 가격 변화가 매매 수요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이중 전세 가격 때문에 매매 가격이 급락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아까 전세 시세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와 입주 물량. 올해 상반기에는 이 기준금리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돼서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공급은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더 무서운 입주 물량 부분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11월부터 영향권을 받아요. 왜냐? 고가 아파트 단지 지역 중심으로 2월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영향을 11월부터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높게 형성됐던 전세 시세가 과연 0.5% 초정금리를 믿고 가장 급등했던 시기거든요, 이 전세 시세가.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변수로 해서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0년 4분기 이후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위험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세 자금으로 자금 다 회수하고 반전세 돌리면서 이자 수입 없는 사람이 문제된다는 게 아니에요. 뒤늦게 투자로 참여했던 흔히 말하는 30대 영끌 투자자가 이번 전세 가격 급락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예상으로는 입주단지 주변 지역으로 이전 전세 계약보다 20에서 30% 정도는 낮아질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입주 물량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갭 투자자한테 가장 악몽이라는 역전세난이라는 거죠. 근데 2020년 4분기에 반전세나 월세가 아닌 전세로 세입자를 맞이했다는 거, 기준금리 0.5% 그리고 예금금리 0.8%를 받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를 받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게다가 월세가 안 나갔던 시기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무리해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시기에 전세 준 임대인이 이런 대규모의 역전세난을 감당하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저희가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바로 금매 간의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금매가 간간히 나타나는데 동네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단지별로 중복되게 여러 개 나타날 경우에 집값이 급락하는데, 그렇게 하나의 단지에 급매물이 여러 개 존재할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난이 무서운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역전세난이 일어나잖아요. 갭 투자자들의 유입이 안 돼요. 또 하나 실수자도 관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역전세난은요, 2024년 초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년간의 조정기간 동안 과연 어디까지 하락이 일어날지 현재로서 예상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있는 정보로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 때는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했죠. 한국도 금리 인하했죠. 게다가 고층 아파트 재건축 위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 변수가 하락을 잠시 이제 막았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전 이 시기를 권해드려요. 지금 절대 사지 마시고요. 아무리 빨라도 올해 11월 그리고 여유 있게 보시면서 기회면 겨울 시즌에 주택을 매수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야, 왜 청약하라면서 왜 기존 주택 사라 그러냐?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청약 당첨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현실적으로 뭐 주택을 최근에 처분했다든가 청약 통장을 관리 안 했다든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주택을 사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 시기를 노리시라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은요, 예측이 참 쉬운 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땐 주식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해요. 자, 과거 부동산 조정의 사례를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파트 1에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사례가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해서 급락했고 또 더 중요한 어떻게 해서 반등했는지 공부를 해두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